예. 참. 저기 대기실에 TV 끄세요. 우리 보안요원. 변론 준비기 소법증에 TV가 나오잖아요. 그거 다 끄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생중계가 되면 분리시킬 목적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에게는 저기 헌법 113조 2항 심판규칙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2조 2의 제2항에 따라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음을 명합니다. 네, 녹음은 계속 다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저 최재훈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사항은 그대로 다 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신문하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피청구인 2024년 10월 17일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 출입 기자들 상대로 기자회견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피청구인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언제,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청구했느냐라는 질문 받고 2020년부터 김 여사와 관련해서 코바나 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가 함께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 압수수색영장, 김 여사에 대해서는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을 당했다. 이후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았다. 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죠. 제가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면서 그 1시간 10분 동안 PPT로 수사결과를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응답은 전체적으로 3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제가 즉답을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속기록도 봤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기자의 질문과 제 답변량의 워딩까지 기억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속기록에 지금 물어보신 내용처럼 이 질문의 내용이나 제 답변의 취지가 그렇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좀 설명을 드릴 것은 제가 사실 당시에 결국 질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강제수사, 압수영장을 청구했느냐 이 질문이었던 걸 이해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당시 수사 초기에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리는 게 기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20년 4월에 도이치모터 사건이 고발이 되었고 20년 9월에 코바나 콘텐츠 사건이 추가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장 배우자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2020년 10월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 모두에 대하여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지휘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이성윤 검사장이 2020년 11월 5일자로 반부패 수사 2부에 코바나 콘텐츠 고발 사건을 배당함과 동시에 그 전에 이미 진행됐던 도이치모터 사건에서 한국거래소 심리결과 회신이 온 다음에 11월 5일자로 수재 사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후에 배제 이후에 이성윤 수사팀에서는 반부패 수사 2부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강제 수사가 11월 9일자 코바나 사건으로 김건희, 최은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고, 근데 그게 통째로 기각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압수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은 아시다시피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수사와 관련돼서 강제 수사 여부를 여쭤보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당시에 김건희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였던 코바나 사건에 대해서 먼저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었는데 이게 모두 기각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도이치모터 사건 등 코바나 사건 등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이 더 진행되지 않았다. 그 맥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 사건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자, 피청구인 제가 제한된 시간에 사실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거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야지 그 다음 설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간략하게 제가 묻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제한된 시간이어서. 예, 다음 질문 해주시죠. 다시 한번 요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을 당했다. 이후 영장을 다시 청구하진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은 있는 거죠?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방금 드렸던 설명과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 기자회견에서 이 답변을 듣고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1차 수사팀 때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가 무엇이었냐? 왜 수사팀이 바뀌고 재청구 시도를 한 번도 안 했냐라는 질문 받고 피청구인은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은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압수영장이나 계좌영장이나 두 개 범죄 혐의가 같이 들어가서 됐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답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이 연달아 나온 게 아니고요. 앞에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질의응답 초반에 나왔던 것 같고 이 두 번째 질문은 MBC 기자가 한참 뒤에 물어봤던 추가 질문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질문을 이해했고 동일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답변한 것은 맞죠? 동일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답변 내용은 당일 신문과 방송 등 모든 언론에서 그대로 보도된 사실이 있죠? 모든 언론이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당시 수사 결과 발표 때 여러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포인트로 다양한 보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갑제 32호증 먼저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만 제시하겠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이렇게 다 이 제목을 달아서 방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피청구인이 직접 기자들한테 답변한 워딩 내용까지 연합뉴스에서는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예, 저런 취지의 기사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